안녕하세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이번에는 호기심 많은 예술가 성인 군자형이라고도 불리는 ISFP, IFP의 심리 기능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형의 심리 역동 위계와 의사소통 방식을 알려면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ISFP의 주기능은 뭘까요? 자, 자기 유형만 이렇게 잘 아시면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요. 혹시나 관심 있는 다른 사람분들의 유형을 알고 싶다라면 그분들의 이니셜, 그죠? 영문 MBTI에 ISFP로 둔다라면 이렇게 쓰시고요. 앞에다가 여러분 쉽게 해석하려면 제일 앞에는 에너지 방향, E 또는 I가 되겠죠. 인식은 S, 반대는 이제 N이 되거든요. 밑에다가 반대를 두시고요. 판단 밑에 F 밑에도 반대인 T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P 또는 J죠. 마지막에는 생활 양식인데요. 외부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P는 어떻습니까? 융통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인식적 생활 양식을 하고요. J는 판단적 생활 양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이제 인식적 생활 양식을 하니까 S에 붙겠죠. 당연히 상보 기능에 의해서 F에 I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주기능을 보려면 여기에서 제일 앞에 있는 코드 E냐 I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I가 있을 때는 I가 제일 먼저 주기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향적 감정이 ISFP의 주기능이고요. 부기능은 외향적 감각이 부기능이 됩니다. 자, 3차 기능, 4차 기능은 아주 쉽습니다. 영문 코드를 그대로 반대로 내리시고요. 주기능의 반대가 열등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 사고 기능이 이제 열등 기능이 되고요. 내향적 직관이 3차 기능이 됩니다. 사실 3차 기능에서는 MBTI 연구자들은 방향이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방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보적 기능에 의해서도 반대라면 다시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선호지표 역시도 우리가 내향적 직관이라고 할 때 더 많이 배울 부분이 있어서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방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형의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에 대한 의미 여러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영상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향 감정, 우리가 거꾸로 읽는 거 아시죠? 감정부터 읽는 게 아니라 FI의 심리 기능입니다. 자신만의 생각, 감정, 정서, 가치 등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보유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몰입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고요. 진솔하지요. 예술적인 감각과 몰입 능력이 뛰어납니다. 참고로 이 몰입 능력과 공감 능력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은 그 사람의 반응을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본다라면 몰입 능력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어떤 상황,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몰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해서 조금은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좀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자기 감정에만 좀 도취해서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거나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FI, 내향 감정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NFP, ISFP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ENFP, ESFP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ESTJ, ENTJ, ENTP, ESTP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외향 감각 SE는요,
지금 현재 그대로의 현실과 경험을 과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느끼며 즐기는 기능을 말합니다. 긍정적일 때는요, 몸을 쓰는 운동신경이나 감각이 발달하고요, 눈썰미, 야, 저 사람 눈썰미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되게 또 관계가 좋을 때는 인사처럼 보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또 만족감, 행복감이 되게 높은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일 때는 현재 순간의 즐거움만을 순간의 즐거움 많이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현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내일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으로 불행감이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발휘하지 못할 때는 원래는 행복감을 느끼는 지표인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 주기능으로서는 ESTP, ESFP 유형이 있고요. 부기능으로서는 ISTP, ISFP가 있습니다.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INFJ, INTJ, 그리고 INFP, INTP가 있습니다. 요건 5, 6, 7차, 8차 이렇게 8기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배움이 있기 때문에 잘 발달한 유형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향 직관 NI 유형입니다. 거꾸로 읽으신다는 건 아시죠? 그죠? 내향부터 먼저 읽는다, I부터 먼저 읽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하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통찰하고 연구, 조직화, 추상화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미래를 예측하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유형이지만요,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지나치게 자기의 직감, 느낌 이런 것들을 맹신해서요, 잘못된 판단이나 신념에 빠지거나 오히려 반대로 모든 믿음이나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척하거나 또 자칫 사람이 가벼워 볼 수 있는 부분이 내향 직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발달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NTJ, INFJ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는 ENTJ, ENFJ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8기능에서는 5차, 6차를 쓰고 있는 ESFP, ESTP, 7, 8차를 쓰고 있는 ESFJ, ESTJ가 있겠습니다. TI, 외향사고의 심리 기능입니다. TE,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TE가 아니라 거꾸로 읽다 보니까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효율성과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을 조직화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추진력이 뛰어나고 일처리가 되게 빠르고 문제 해결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죠. 리더십도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소 좀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하거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외향사고가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STJ, ENTJ, ISTJ,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ISTJ, INTJ가 있고요.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ISFP, INFP, ISFJ, INFJ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ISFP 유형은 주기능이 내향 감정이고요, 부기능이 외향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차분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되게 친절하고요, 배려심이 있습니다. 개인차를 존중하고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겸손해 보이고요, 조화를 중시하고 좀 너그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직하여 지시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화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반대로 오면 당연히 ISFP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주기능을 기반으로 한 대화가 좋겠습니다. 자, ISFP의 3차 기능은 N, 방향이 안 나와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방향을 3차 기능에도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N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 직관 기능이고요. 열등 기능은 외향적 사고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주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느끼고 토론과 논쟁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주장을 좀 강력하게 펼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SFP 유형과 여러분이 의사소통할 때는요, 융통성 있고 유연한 분위기로 사소한 이야기에도 좀 진정성과 세심한 배려를 보이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자꾸 떼토크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자꾸 이렇게 방송에 보면 막 쑥쑥 들어가는데 그다지 좋은 의사소통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SFP는요,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감정을 배제한 채 논리적 비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요, 지시하고 명령하듯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조용하고 부드럽고 천천히 온화한 말투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용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개념, 이론 위주로만 대하는 것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기능이 외향 감각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좋습니다. 이 내용은 도서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의사소통 방식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MBTI를 이야기하면 요즘 MBTI를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덕후도 많으시지만, 어떤 특정한 유형의 꼬리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서로 이제 ESFP님에게 죄송합니다. 모두가 ESFP가 되자 이런 게 아니죠. ESTJ가 되자, ISTJ가 되자가 아니라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헤르만 헬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 좀 뭔가 여러분도 이게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역동과 타인에 대한 소통과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고를 겪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요,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야지 굉장히 가장 밝은 대낮이 오는 거죠. 거칠게 말을 할수록 거칠어지고요, 음란하게 말을 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을 할수록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지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달려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울리는지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좀 뜬금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건데요. 저는 곱씹어 읽을수록 딱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참조한 책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런 책들은 솔직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인간 심리에 도움될 만한 추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두 번을 정말 정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한 10번은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책 리뷰도 시간 되는 틈틈이 해 나갈 건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틱낙한 스님의 힘이라는 책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화나 이런 게 좀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지 못하게 남들하게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한 50권 이상 화책을 읽어봤는데 그거보다 이 틱낙한 스님의 힘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좋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구글에서 퇴사한, 구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내면 탐색을 이야기했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책도 괜찮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엮었는데요. 마음이라는 책도 오래된 책이지만 참 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체인철 교수님이 쓴 책 프레임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사고를 바라볼 때 어떤 틀을 보잖아요. MBTI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네가 ENFP니까 또는 그죠? ENTJ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틀,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틀 안에 이제 갇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프레임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도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내용이어서요. 좀 보시면 10가지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들을 다뤄놨는데 참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하면 보통 이 심리학이 정신분석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죠. 정신분석애로의 초대,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이트를 굉장히 너도 나도 막 비난을 하지만 프로이트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함께 했던 융이라는 여러분 MBTI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융심리학, 그러니까 인문입니다. 인문. 나머지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요. 융심리학 인문만 보셔도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저는 천재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책이 2세밖에 안 나간 거예요. 3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쓴 책입니다.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해서 저처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좀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내용이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좀 그냥 대충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 그죠? 그냥 나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나가 누구인가? 사실은 이 자아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삶의 실행 행동을 자기 삶에서 적용해 나가시면서 최적의 자신을 찾아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SNS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또 한 개인의 어떤 정신 역동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